예, 군 당국이 구명조끼 착용 등을 이유로 서둘러 월북 시도로 몰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 이유를 유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우리 배들이 북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인데 국가관이 없으면 못하는 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모 씨의 친형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라이프 자켓을 법정 착용 의무 대상이에요. 불구물은 사람이 죽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라는 마음에 이게 있으니까 월북이라고 추정을 해버린 거예요. 구명조끼도 구명조끼이고요. 김근식 교수님. 이제 조금씩은 추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옆에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문서 작업한다고 당시 월요일 새벽에 어딜 나갔다고 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전원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담배를 피우거나 졸음을 쫓기 위해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증언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하는 그 정황상 증거로 몰아가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인 그 배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체적 진실은 과연 그 당시 실종되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서 본다면 일단 근무 중에 당직을 쓰다가 새벽에 갑자기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갔는데 그 다음에 실종돼가지고 없어졌는데 우리 군 당국에서 이걸 월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슬리퍼가 남아있었다는 이야기고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슬리퍼는 그 친형이 이야기합니다만 슬리퍼가 가지런히 있긴 하지만 슬리퍼는 충분히 벗겨질 수 있는 슬리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컨대 구두나 운동화처럼 쉽사리 벗겨지지 않는 거라면 그게 남아있다면 일부러 벗고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 슬리퍼지 않습니까? 슬리퍼는 갑자기 이 실족이 되거나 상황이 생겼을 때 벗겨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확실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고 두 번째로는 구명조끼는 아까 친형도 이야기합니다만 어업지도선으로서 그 해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려면 구명조끼 있는 건 제가 볼 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 군 당국이 월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필요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정황상 그분이 실제로 뭐 개인적인 부채가 있고 뭐 이런 거 있다고 치지만 월북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 결단과 감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은 전혀 없고 지금 친형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형은 우리 어느 정부 당국으로부터 동생의 죽음, 사망 사실을 직접적으로 들은 게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업지도선 내 CCTV가 출항 당시에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가 도중에 고장이 나면서 이모 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업지도선 내 CCTV를 확인하였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금 여러 가지 그 난관들이 있는데 특히 정상이던 선박 내 CCTV가 고장나면서 월북인지 진짜 월북인지 아니면 단순 실족인지 알아보기 참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지막 행적을 찾아야만 사실 이게 월북인지 아니면 실족인지가 발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월북이라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마지막 CCTV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서해해업어업관리단 상황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일 날 출항 당시에는 CCTV가 정상으로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 CCTV가 갑자기 작동을 안 했냐는 거예요. 물론 뭐 자동적으로 고장 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됐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면 해경에서 이 부분이 정말 자동으로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 의도적으로 CCTV를 훼손을 했든지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차원에서 해경은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행적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이 원인, 즉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원인을 찾아내야만 또 다른 실마리를 풀면서 이분이 월북을 했는지 아니면 실족을 했는지가 발견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의문점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모 씨는 어떻게 북한 해역까지 거슬러 올라갔을까요? 연평도 주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바다 사람들 조류를 못, 그게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조류를 잘하니까 월북을 한다. 그러면 저기 바로 앞에 있는 그 연평도 사람들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뭔가요? 저희가 자꾸 진짜 헤엄쳐서 갈 생각이었으면 해양청 쪽에서 올라갔지. 해양청 쪽 그냥 해양청 가기에는 사실은 힘든 거죠. 연평도 주민들의 말을 여기도 있지만 종합해보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모 씨는 그 앞에 있는 조류를 정말 잘 아는 분인데 근데 거긴 조류는 언제 어떻게 물길이 바뀔 정도로 천차만별인 곳을 헤엄쳐서 월북할 생각을 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소연평도 남방 2.2km 지역에서 지금 실종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위에 대연평도가 있어. 가려면 대연평도 쪽으로 가서 거기서 좀 더 가까운 쪽에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겠죠. 왜 지난 7월 달에 왜 월북제 갈 때 김포에서 한 2km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거리를 갔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거기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월북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보통 해군들이 전투 수용을 할 때 10km를 수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20대가. 그리고 공작원, 스파이들이 최대 40km를 수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찾아진 것이 38km 떨어진 곳에서 찾아졌거든요. 장산곳이라는 데서 찾아졌는데 사실 가려고 했으면 연평도, 대연평도 쪽에서 갔을 수도 있는데 왜 대연평도 밑에는 소연평도 그 남방에서 2.2km 떨어진 데서 가려고 했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사실 거기 수주가 굉장히 바뀌어서 뭐 옛날에 뭐 임당수다 어쩌다 뭐 그런 왜 심청전 이야기가 나오는 그쪽이 이제 장산고 쪽이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그 바닷물이 차이가 심한 데인데 구태여 거길 찾아서 죽을 줄도 모르는 그 바다에 뛰어들었을까? 이거는 가장 초보적인 질문을 해도 아마 우리 국가대표 수영선수도 거기 가서 엄두를 못 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월북 시도 가능성 논란, 북한의 오늘 통지문 입장도 나와서요. 계속해서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